118쪽 볼게요. 우리 합병까지 받고 토지 이동을 지금 쭉 보는 거죠. 예, 이제 지목 변경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지목 변경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전답에다가 이제 허가받아서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이렇게 전에서 대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함부로 지목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11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지목 변경할 수 있는 토지가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세 가지인데 우선 그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라서 토지 아까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되면 아까 우리 전답에다가 우리 아파트 지수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런 땅들 다 이렇게 지목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답에다가 아파트 지면. 그 두 번째는 토지나 건물에 지금 뭐가 바뀔 때 그랬었어요? 용도입니다. 용도. 우리 토지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 버리면 이렇게 포크레인 밀어가지고 이렇게 지목 변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건물의 용도가 바뀌어도 지목 변경할 수 있죠. 왜냐면 옛날 우리 학교가 깔고 있는 토지가 학교용지죠. 그죠? 근데 학교가 지금 애기 시골에 보면 폐교가 많이 됐잖아요. 그 여기에 지금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땅의 이제 용도가 학교용지에서 이렇게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의 용도뿐만 아니라 건물의 용도가 바뀌면 지목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도시가 생길 때 우리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는 여러 지목이 있죠. 그죠? 대전 다 이렇게 임야가 있다가 우리 신도시가 생겨버리면 지목이 다 뭐로 바뀌죠? 대지로. 근데 우리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여러 필지로 나눠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한 필지로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해요? 합병해서 하는 게 편리하죠. 근데 우리 아까 합병이 되려면 지목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병시키기 위해서 이 토지를 다 대로 이렇게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목 변경할 수 있는 토지가 세 가지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국계법에서 토지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와 토지나 건물에 뭐가 바뀐 토지? 용도.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에 뭐를 하기 위해서? 합병. 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서 합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목 변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목 변경할 때 이렇게 암기할 때 그 형질과 용도가 합병하면 지목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암기시키거든요. 그 뭐 지목 변경은 이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기 신청 있죠. 그죠? 며칠 내에 해달라 돼 있어요. 60일. 예, 그 첨부 서류는 뭐 지목이 바뀌었다. 건물의 용도가 바뀌었다. 그런 첨부 서류 갖다 주면 된다.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절차에서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목 변경할 때 여러분 지목 변경을 측량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그죠? 예, 그런 내용이 나와요. 토지 이동 조사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 5번 볼게요. 지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과 같이 별도로 지적 측량을 실시할 필요 없지만 지목 변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 토지 이용 조사 이런 것들은 가서 확인한다. 그 정도만 그냥 보시고. 그래서 우리 지목 변경은 그 대상 토지 그 세 가지 그 토지가 그 지목 변경 토지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들은 바다 위에 있는 모든 땅에 등록이 되는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육지가 있다가 이렇게 해일이 나면 침식되면 바다가 돼버릴 수 있죠. 그럼 이 토지 필지 이제 있을 필요가 지적공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 이렇게 토지대장 이렇게 바다돼서 토지대장을 다 이제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도면에 이렇게 옆에 바다가 있던 토지가 이렇게 침식되면 시판 이렇게 답이 있던 토지가 이렇게 사라지면 이렇게 도면상 이렇게 XX처럼 보거든요. 이 토지가 이제 바다가 돼서 이렇게 사라졌다 해가지고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땅이 이렇게 바다가 돼서 이게 사라져버리면 소관청 공무원이 한 1년 정도 이렇게 해일이 하고 침식이 일어나면 공무원을 시켜서 침식된지 확인해봐요. 그 침식된 것을 발견하면 우선 자기들이 먼저 직권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들한테 없애달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요. 통지서를. 근데 자 일반 토지 정도는 다 며칠 내에 했었죠? 60일. 근데 바다는 열받기 때문에 우리 30일을 연장해줘요.
그래서 요걸 좀 보기 전에 우선 이 바다가 돼서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이 지적 공부를 없애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요건이 필요해요. 하나는 이게 원상 복구할 수가 없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흑차를 두 번째 퍼져서 이렇게 원상 복구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이때는 지적 공부 없애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상 회복할 수가 없거나 또는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바다된 부분 여러분 염전 같은 걸 또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없애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어야 둘 중에 하나를 갖추지 못해야만이 그 토지를 없애버리게 돼 있어요. 토지 대장을. 그래서 이렇게 바다가 돼서 바다가 하천이 아닙니다. 하천은 지목 변경할 수 있죠. 하천이란 지목이. 그래서 바다가 됐을 때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요 토지 대장을 없애버리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바다가 돼서 이제 말소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자들한테 이렇게 통지서 보내는데 자, 소유자가 며칠 내에 해달라고 돼 있죠? 90일 내에 하게 돼 있어요. 없애게. 이제 90일은 뭐 열받는 것이 아니라 아까 원상 회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건 판단하는 거예요. 30일 또 연장해줘요. 근데 대부분 소유자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때서 소관청이 직권 없애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바로 없앤다 이러면 안 되고요. 종래에는 막바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말소 통지서 보낸 다음에 안 하면 그때서 직권 오는데 근데 여러분이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자, 일필지 전부가 받아들일 수 있고 일필지 일부분이 받아들일 수 있죠. 그죠? 대부분 일부가 받아들이겠죠. 그죠? 아까 전부일 때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일부일 때만 측량했죠. 그죠? 근데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판례가. 여러분 원칙적으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측량이 필요할 때 측량을 소유자가 안 하면 국가가 대신해 줄 수 있거든요. 그때는 측량 비용을 소유자들한테 부담을 시켜요. 근데 여러분 토지가 일필지 일부가 받아들여서 신경질 나서 술만 퍼먹고 있었고요. 한 달 후에 구청에서 통지가 왔어요. 자기들이 측량해서 없앴으니까 측량 비용 몇백만 원 내달라. 그럼 돈 낼까요? 안 낼까요? 그렇죠. 지금 바다에 돌지경인데 돈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다는 이렇게 측량 비용 같은 것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판례가 또 이런 게 나와. 한 1년 후에 지나가 봤더니 흙이 쌓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바다된 부분이 다시 육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때 이 옛날 주인이 소유권을 그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우리 판례는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지금 바다된 부분이 흙이 쌓일 때 옛날 모습 그대로 쌓이지 않겠죠. 맞죠? 그래서 이 바다되는 순간 종전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해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 등록이 이렇게 바다돼서 육지가 다시 바다됐던 것이 육지가 되면 그건 국가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국가가 회복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 회복 등록하는 주체가 지적 소관청이 회복 등록한다는 거지 소유자가 회복 등록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 바다가 됐을 때는 우리가 며칠 내에 없애게 돼 있었죠. 토지 대항을 90일. 그죠? 근데 회복 등록을 90일 내에 소관청이 회복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복할 때 아무 때나 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이렇게 회복 등록해야 되지 90일 내에 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 등록을 마친 다음에 소유자나 이 공유수면 바닷가를 매립한 이 공유수면 관리청에 이렇게 회복 등록했다고 이렇게 통지서를 소관청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바다는 소유자들이 며칠 내에 없애게 돼 있다. 90일. 그죠? 근데 회복 등록은 소유자가 한다, 소관청이 한다. 90일 내에 한다,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그래서 90일에 한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해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9쪽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이 될 가능성이 없을 때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그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으로서 자, 대상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돼서 원상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다. 자, 신청. 지적소관청은 이러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공부 등록 말소 신청하도록 통지서 보낸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통지를 받은 소유자가 며칠 내에 통지받은 90일 내에 해야 되는데 그 4번에 보시면 요 90일 내에 안 하면 그때서 소관청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써 있죠. 그죠? 그렇게 보시고 자, 회복 등록의 주체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지적 소관청입니다. 소유자는 이렇게 나면 안 되죠. 그죠?
지적소관청은 받아된 토지가 다시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됐을 때는 지적 측량 성과 및 등록 말소 당시에 관계 자료 가지고 회복 등록을 하죠. 그죠? 이때 90일 이런 거 없죠. 회복 등록은. 무슨 말 알겠어요? 예, 그 바다가 됐을 때만 90일이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 오른쪽에요. 그 참고라고 돼 있어요. 오른쪽에 직권 말소 참고 있죠. 그죠? 그 참고, 한번 먼저 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받아된 토지의 지적 공부를 등록 말소할 때 우리 측량 수수료 이런 거 다 뭐라고 돼 있죠? 물으라고 했었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서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더라도 조사 측량에 들어간 수수료에 준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자로부터 뭐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고요. 여러분 제2에 한번 참고 보세요. 제2의 참고. 자, 한번 포락돼서 바다 아래 잠김으로써 복구가 심히 곤란해서 토지로서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을 어떻게 상실? 영구히 소멸한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영구히 소멸하기 때문에 그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더라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땅이 바다가 된다라고 소문이 돌으면 빨리 가서 몸으로 뭐 해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언제 막겠어요? 억울할 뿐이에요. 억울할. 나중에 여러분 우리 그 측량 파트에서 나오는데요. 이 참 우리나라 땅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게 이따 이제 측량을 볼 때지만 우리나라 지적공부가 언제 만들어졌죠?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그 측량 기준점을 동경 기준점을 사용해서 도면을 만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런데 지금 우리 세계 측지 기준점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이제 보였지만 우리나라 땅 이렇게 돼 있죠. 1번 있죠. 그죠? 이쪽 안 보이나? 우리 저 동영상은 안 보인다.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지금 1번이잖아요. 맞죠? 이 기준점을 사용해 가지고요. 지금 땅이 이렇게 지금 밀려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제 보면 이렇게. 그래 이게 지금 한 제가 알기로 360m인가요? 365m인가? 그 일제 동경 기준점하고 실제 이 기준점하고 이게 많이 이렇게 차이 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중에 요걸 해설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가 땅을 이제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는 것을 해요 지금. 근데 이거 지금 어마어마하겠죠. 맞죠? 그래서 하다가 지금 막 중단도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분쟁이 너무 발생하니까. 바다를 샀는데 내 땅이 하나도 없어. 실제 측량해봤더니 이게 다 받아야 된 거야 지금. 바다 옆에 100평 샀는데 200평, 500평 샀는데 300평은 또 바다야. 200평만 내 거야. 나중에 팔라고 봤더니. 이 지금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근데 일본 또 지진이 일어나 버리네. 또 이 기준점도 막 바뀌어버리고 나중에 지적 불부합지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데요. 그것들은 이제 실무에서 실무. 근데 다만 여러분이 바다 땅 살 때는 좀 주의해서 사야 돼요. 너무 경치만 좋다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비양이 들더라도 좀 딱 큰 상태일 때는 실제 측량해봐서 거기에 그 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 평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게 사는 게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게 바다 땅 사면 남의 땅 산 거잖아요. 그럼 민법에 이제 하다 담보 책임이라는 건 있어요. 100평짜리 사는데 50평만 사면 50평은 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주인한테 돈 달라달라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이제 또 그렇게 하겠죠. 앞주인한테. 자, 그래서 그거 나중에 보시고, 여기서 그냥 두 가지. 바다는 며칠 내에 하게 돼 있다? 90일. 근데 회복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 그거는 60일이 있다. 의무가 90일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자, 이제 122페이지에 이제 가시보면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그 오류 정정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한 이번 달에는 그냥 않고요. 살짝만 그냥 개념 정도만 여러분이 그냥 보고 갈까요?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지금 지적공부 대표는 토지대항이죠. 네? 토지대항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과 오른쪽은 소유자가 적혀 있죠. 그럼 이게 잘못 적힐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야 돼. 그게 뭐냐면 오류 정정이에요. 우리 호적이 잘못되면 호적을 정정하듯이. 저도 지금 호적이 잘못됐는데 정정을 못했어요. 저는 뭐가 잘못됐냐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돼 있어요.
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으로. 실제 태어난 것보다.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저희 나이 때는 호적 등록하죠. 그죠? 호적할 때 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면 제 친구들 보면 태어난 이 해 뒤에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1년 뒤에 호적했거든요. 내가 70년생이면 71년 이렇게. 1년 동안 사나 안 사나 보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그러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님 고향이 제주도인데, 아버니가 이제 원양어선 하셨어요. 원양어선. 그래,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고 떠난 거에 대해 호적 정리도 못하고, 근데 큰아버지가 정정을 했는데 호적을 신고를 했었는 것 같은데, 큰아버지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태어난 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도 모르고. 그때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먼저 보는 거. 근데 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 갈 때 보니까 체력장 검사 이런 거 하더라고. 체력장 검사하다 보니까 그때 나이에 따라서 위몸 일기가 몇 개 하냐 점수했었거든요. 근데 내 친구하고는 2살 차이가 나는 거야. 걔들은 뒤로 가고 나는 보니까 앞으로 가 있고. 그래서 제 키도 작은 데다가 맨날 해봐야 공부는 했었는데 맨날 체력장 애들한테 떨어지는 거야. 3.5점 막 여기 따라서. 그래서 호적 정정하려고 하니까 증인도 많이 필요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는 또 원양어선 타고 떠나가 보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냥 넌 공부 더 해서 더 점수 따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고쳤어요. 그래서 지금 평생 지금 나이가, 그래서 전 불이익 본 게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같은 나이 때보다 애들보다. 그래가지고 참 군대도 빨리 끌려가고. 근데 요즘은 친구들이, 지금 판사 친구들도 있고, 제가 여기 했었잖아요. 지금 롯데, 로직스인가? 롯데 물류 있죠, 물류. 물류 저희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12명 있거든요. 12명이 이제 고등학교고 중학교 같은 친구들, 완전히 단짝 친구들인데, 근데 지난번에 대학 교수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죽더라고요. 하나만 죽었어요. 12명 중에서. 근데 걔는 지금 아직도 카페에 남아 있는데 그 와이프가 핸드폰 안 버리겠다 하더라고.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같이 그냥 모인다고 그랬었는데, 그 로직스 지금 걔들이 올해 보니까 매출이 5조더라고요. 그 5조 그 대표예요, 그놈이. 그러면 되게 이제 우리 모이면 돈 쓰는 건 그놈이 많이 써요. 돈이 이제 5조 자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판사에 드는데 걔들보다 공부 훨씬 제가 잘했었거든요. 근데 나이 그때 호적 정정 못 해가지고. 근데 지금 만나면은 너는 연금 빨리 받아도 좋고, 요즘 전철표도 빨리 받아도 자기가 좋겠다. 공짜 절표. 그래, 옛날에 참 많이 손해를 봤는데, 지금 얘기해. 그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토지대항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잘못 적어서 이거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목이 대인대 전유로 돼 있다든지, 면적이 옛날에 이 지적공부가 91년도에 여러분 파일을 만들어줘요. 일제시대 때. 그러다 여러분이 면적이 700제곱미터인데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0을 하나 빠뜨리는 거예요. 70으로. 그럼 이렇게 고치다든지. 또 여러분이 이름이 김치국인데 김치 이렇게만 적은 거죠. 그럼 이거 고치는 것을 우리가 등록상에 무슨 정정? 오류 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류 정정하는 부분이 크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등록상에 오류 정정이라고 써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면적 같은 거 이렇게 지금 1861인데 1800 이렇게 적은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고치는 것이 이제 등록상에 오류 정정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류 정정하는 부분이 이제 크게 두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지목 면적이 될 수 있고, 즉 표시사. 무슨 사? 표시사가 있고, 아까 소유자 부분이 있었죠. 그죠? 소유자 부분이 잘못 적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시사항을 고칠 때 소관청이 직권을 고칠 수 있고, 우리 소유자들의 뭘 통해서? 신청.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좀 중요해요. 요 직권으로 고치는 사유가 한 9가지 정도가 법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거기 여러분한테 지금 9가지라. 요게 자주 등장했는데, 올해는 그 등록사항에 있는 내용이 시험 나온 게 아니라, 그 등록사항을 열람할 때 그 열람에 대한 내용 몇 가지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근데 내년에는 여러분한테 그 직권으로 등록되는 사항인 것 아닌 것, 그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지금 9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요 소유자 부분을 고칠 때 요거는 뭐 어렵진 않아요. 요 등기된 토지를 고치느냐 미등기된 토지냐를 고치는 자리에서,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관련서를 가지고 고치거든요. 근데 미등기된 토지는 등기부가 없죠.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이 국가에서 공적으로 주민장부가 옛날에 호족부인데 지금 호족부 대신에 가족관계 등록부 있죠. 그죠? 요거 가지고 미등기된 토지는 대장이 소유자를 고쳐요. 등기된 토지는 요 등기부 관련서를 가지고 고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금 우리 교재에 122쪽에
그 등록사항에 정정 써 있죠. 거기 보니까 의의 보세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있으면 이를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소유자들의 신청을 통해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고치는 방법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직권으로 고치는 사유가 기역부터 지역까지 나오잖아요. 맞죠? 이게 시험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지읒은 안 봐도 되고요. 나머지 그 8가지 정도, 8가지 정도는 나중에 좀 기억해야 돼요. 그거 조금 들어갈 때 1월 달에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 직권으로 나중에 이렇게 이제 정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요 직권으로 정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중요한 것이 첫 번째는 우선 면적, 이건 지금 책에 안 써 있어요. 면적이 증감이 일어나면 못 고쳐요, 직권으로. 왜? 옆에 소유자한테 내가 옆에 소유자들이 면적이 증감이 일어나서 옆에 소유자를 침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옆에 소유자들이 승낙서가 있어야 돼. 직권을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직권으로 고치지 못하는 사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여러분이 기억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요. 요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지적 공부하고요. 등기부 있었죠. 그죠? 지적 공부도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 적혀 있었잖아요. 우리 등기부도 토지의 토지 건물의 표시사항하고 소유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맞죠? 자, 지금 우리 대장을 고치는 게 지금 오류 정정이잖아요. 예? 근데 이건 같은 토지니까 이게 일치해야 되잖아요. 맞죠? 같은 토지니까 등기부하고 대장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대장의 지목이 전이고 전이겠죠. 그죠? 자, 소유자가 갑이면 요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 기억나시나요? 아까 표시사항이 바뀌면 무슨 사항이? 표시사항이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뀌었죠. 그죠? 네? 대장이 먼저 바뀌었는데 공무원이 정리하면 대장과 등기부에 표시사항이 불일치할 수 있죠. 맞죠? 같은 토지인데 근데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등기부가 잘못되어 있는 거지. 왜? 표시사항이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었잖아. 등기 촉탁이 안 가서 이건 등기부를 고쳐야 되지. 이건 대장을 고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등기부상의 토지에 뭐가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않으면 이건 뭘 고친다? 대장 고친다? 등기부 고친다? 등기부 고치는 사유예요. 이건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대장 고치는 사유다라고 할 때 시험에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아까 지목이 바뀌면 여러분 구청에 먼저 갔어요? 등기소에 먼저 가요? 구청에 가야 되지.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구청에서 먼저 이거 바꿔주는 거죠. 등기 촉탁해서 이걸 바꿔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안 가서 이거 안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럼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상이잖아요. 그죠? 여기 불이치하면 이건 등기부 고쳐야 되지. 대장 고치는 사유가? 아니, 지금 우리 대장 고치는 사유를 배우는 건데. 그래서 두 가지만 나중에 잘 기억하시면 돼요. 무슨 증감이 있으면 직권을 고칠 수 없어. 면적 증감. 그리고 토지에 무슨 사항이 불이치하면 표시사항이 불일치하면 대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등기부 고치는 사유지.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나중에 직권 정정에서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볼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 125쪽에 잠깐 지금 1월 달에 놓게 전체적인 거 우리가 하나 보고요. 예. 자, 이제 축척 변경이라고 나오죠. 나오네? 예, 이 부분이 지금 계속 시험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이 작년에 두 문제가 여기 한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 그렇죠? 두 문제가 나왔었네요. 지금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맨날 이 해가 수가 안 넘었는데 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세 가지예요. 우리 지적법 12 중에서 하나는 아까 지목, 그 다음에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그 지적공부 그 측량 적부심사 청구라고 있거든요. 그 세 파트가 두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올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지목도 그렇고 축척 변경에서도 두 문제 나왔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축척을 바꾼다는 것은 그냥 살짝 개념만 하고 여러분 나중에 그건 전체적인 얘기는 1월 달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할게요. 이것도 공법을 조금 배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면의 축척을 바꾸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6,000분의 1 있었잖아요. 600분의 1 있었죠. 그죠? 6,000분의 1 지역은 여기 땅이 작게 이렇게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맞죠? 그럼 600분의 1을 하면 크게 확장해서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이 6000분의 1을 가지고 어느 땅을 측량하면 정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국가에서 옛날에 우리 다 지금 도면들이 일제 시스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트는 그냥 대충 한 거예요. 대충 일본 애들이 뭐 대충 해가지고 돈도 안 들어가는 정밀한 거 있으면 돈들 많이 들어가니까 정밀하지 않는 축척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 나중에 이제 요 지역에 이제 분할이나 합병이 분할되고 그러면 한 필지가 더 작아져서 그리고 6000분의 1 지역은 면적이 어디까지 구했었냐면 정수 단위까지 구했죠. 근데 이 지역이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땅값이 이제 올라가죠. 그죠? 6000분의 1 가지고 측량했더니 서로 내 땅 어떤 마을의 경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지고 정수 단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점 한 단위가 중요해지는데 정수 단위까지 토지대항에 등록시켰더니 어떤 마을 분쟁에 소유자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면적 분쟁도. 그래서 국가가 어떤 마을을 정해가지고 일정 마을을 정해요. 그 마을을 정해가지고 그 마을의 도면을 그냥 큰 그림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게 필지들이 나오고 면적도 정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축적 변경을 하다 보면 절차가 있고 또 축적 변경 하다 보면 요 축적 변경 하기 전의 면적과 요 축적 변경 후의 면적들이 증감이 일어나요. 그럼 이 증감이 일어나는 것을 그 토지 주인들한테 돈잔치 해줘야 되거든요. 그 우리가 나중에 보면 청산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청산. 그래서 축적 변경이 청산 절차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민법에도 뭐 청산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요 축적 변경할 때는 요 절차들이 여러분이 나중에 요 그림이 하나가 이제 나중에 중요해요. 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 요 암기 나중에 이제 요 암기하는 게 나중에 여러분 있어요. 그 한번 암기상 잠깐 한번 볼게요. 그거 하나만 그냥 보시고 페이지 우리 20페이지에 보시면 20페이지에 아니라 19페이지 19페이지 있어요? 찾았죠? 거기 45번 있어요? 예, 축적 변경하는 절차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예, 축적 변경 절차. 거기 몇 시 이렇게 써 있죠? 20시 몇 분경에? 30분경에 여러분이 기분이 꿀꿀해 가지고요. 청산가리 몇 개 먹었어요? 15개를 먹었더니 죽지는 않고 고통만 몇 배? 20배 이렇게 써 있고 66이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볼 거예요. 요게 올해 내년에는 요 절차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올해 나온 시험이 그 41-1이에요. 41-1 있어요? 예, 그 축적 변경 시행 시 시행 공고라고 써 있죠. 예? 거기 써 있나요? 지금 19페이지에 요약지 19페이지에 제 위에 45-1 없어요? 1 있죠. 그 축적 변경 시행 공고 사항이 있죠. 그죠? 지역을 청산하는 계획에 협조해 달라 이렇게 써 있죠. 지금 거기 몇 개죠? 4개죠. 4개.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올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게 있었어요. 지적법에. 요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이제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나중에 요 축적 변경의 요 내용들, 요것들은 나중에 볼 거고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는 내년에는 여러분이 그 45페이지에 그 절차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 46번 잠깐 가볼게요. 그 46번에 보시면, 46번에 보시면 축적 변경 위원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기능이 나오죠. 그죠? 거기도 몇 가지죠, 지금? 4가지잖아요. 요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다 썼고. 내년에는 연달아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 45번 지문은. 45-1번은. 근데 45번하고 46번, 그 부분이 여러분한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그 축적 변경 위원회 사람들은 시청을 총수한다 이렇게 써 있죠. 46번의 암기사항. 그 기능에. 맞아요? 예, 요것들이 나중에 이제 축적 변경할 때, 저하고 이제 볼 겁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우리 책, 그거는 그런 거 있다 해서 지금 125페이지부터 쭉, 그 축적 변경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130페이지까지. 맞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130,
1페이지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는데요. 예, 이런 것들은 올해 요게 한번 시험에 나온 건데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토지 이동을 배우잖아요. 그죠? 그럼 토지 이동을 배울 때 우리 구청에 가서 60일 내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할 때는 땅 주인이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이 개별 필지가 아니라 이렇게 수백 명의 주민들이 관여되는 신도시가 생기는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죠? 이거 지금 한두 필지예요. 수백 필지라는 거예요. 수백 필지예요.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맡겨놓으면 혼란스러워요. 하는 사람 있고 아는 사람. 그래서 요 무슨 사업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사업 시행자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사업 시행자. 무슨 이게 사업 이름 알 필요가 없어요. 뭐 농어촌 정비 사업 무슨 토지 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무슨 사업 이렇게 나오면 누가 가서 신청한다고요? 사업 시행자가. 그리고 요 신청할 때 지금 소관청에 와서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올해 시험이 나왔는데 우리가 행정관청은 세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지적 소관청이 있었고 여기 구청이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시도지사 있었잖아요. 응? 그다음에 우린 세 사람 국토교통부 장관 있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요 밑에 지적 소관청의 밑에 개별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나오겠고 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누구라고 했죠?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나중에 측량할 때는 이렇게 측량 수행자 이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신고하고 신청하고 무슨 뭐 계획서 같은 거 제출하고 막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하고 누구한테 계획서 제출하고 그럴까요? 시도지사한테 할까요? 지적소관청한테? 지적소관청한테. 그 누구한테 하는 거? 그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시도지사 한다 이러면 안 되지.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 건너러 가야 되지. 그리고 요거 이러면 기억나시죠? 요거 우리가 아까 지적소관청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 상급단체 승인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응? 그럼 누구 승인 받을까요? 국장이 승인 받을까요? 시도지사? 예, 시도지사 승인 받지. 국장 승인 받는 거 없죠. 그죠? 올해 국장 승인 받는 게 있다고 해서 틀렸고요. 또 올해 지적 시도지사한테 이 사람들이 신고한다 이렇게 틀린 거예요. 건너 가야 되지. 건너.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 맞죠? 그리고 나중에 시도지사한테 승인 받는 것도 세 가지 뿐이라고 했죠. 우리 반지축.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것들이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제 신고 의무가 있고 신고할 때 며칠 내에 해달라 숫자가 나와요. 15일이거든요. 예, 그것들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거 누구한테 신고하는지 이렇게. 예, 요것들은 나중에 제가 그림 봐가면서 거기 131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우리 책에 131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에 보세요. 2번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의 토지이동 신청의 특례 이렇게 써 있죠. 예? 예. 자,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누가 가서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소유자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 다음과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이동이 필요하면 해당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죠?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개인들은 시도지사한테 가는 게 아니겠지. 소관청에 가야 되겠죠. 구청에. 우리가. 그리고 나서 거기 쭉 오다가 보면 5번 있죠. 5번. 5번 있어요? 예. 도시개발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내에 해달라. 15일. 숫자. 그리고 한 번은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숫자 하나 있었죠. 그죠? 요 숫자. 그리고 누구한테 아까 신청해달라고 했죠? 지적? 소관청. 그리고 여기 한 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뭐냐면 우리 지적은 지적 형식주에서 여러분 땅에 자 지적 공부에 잠깐 볼게요. 이 부분 여기 전에다가 토지 대장에 이렇게 집을 줘버리면 대지로 이렇게 효력이 지목이 바뀌죠. 그죠? 그러면 지목이 발생하는 시점은 이렇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돼야 효력이 있어요. 원칙은 뭐 해야? 등록이 돼야 효력이 있어요. 형질만 받겠다고 여기 여러분이 아까 산에다가 여러분 불도다를 밀죠. 그죠? 형질이 바뀌다는 것은 포크를 해가지고 파는 거잖아요. 땅의 모습이 바뀌는 게 형질 변경이라거든요. 그렇게만 됐다고 지목이 변경에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이 지적 공부에 뭐 해야만이?
등록이 돼야만 이때부터 대지로 효력을 인정해줘요. 이때부터 국가에서는 세금을 걷고 이때 우리는 대지로 빨리 사고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 아까 불조자를 밀었죠, 그죠? 그 포크레인을 밀은다 그 상태에서 지목받기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이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이에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아까 수백 필지를 대상으로 하죠. 맞죠? 예, 네, 수백 필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효력이 있다면 다 등록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한꺼번에 처리되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지적공부의 공사가 뭐한 때냐면 공사가 준공될 때. 한번 시험에 공사가 착수한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또 지적공부에 등록한 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지금 그 131페이지에 가로 6번 있죠. 있나요? 예.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토지동은 토지의 형질 변경에 공사가 뭐한 때? 준공. 그게 포인트예요. 준공된 때.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나오면 누가만 간다? 사업 시행자. 무슨 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소유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사업 시행자는 누구한테 신고로 간다? 지적소관청. 시설자 아니라니까. 며칠 내 아까 하게 돼 있다? 15일. 그리고 토지 이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공사가 뭐한 때? 준공된 때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걸로 본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러분 페이지에 그 135쪽에 보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지적공부 정리다 이렇게 써 있나요? 135쪽에 정리라고 써 있죠. 예? 예, 자, 이 지적공부 정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잠깐 보세요. 자, 지금 지적공부에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좌측에는 토지의 표시사항과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적혀 있었죠. 맞죠? 근데 아까 이 토지의 표시사항 전에다가 집을 져버리면 지목이 전에서 뭐로 바뀌죠? 네. 이 땅이 갑에서 을로 바뀌면 갑에서 갑이 을한테 팔으면 주인이 갑에서 을로 바뀌죠. 그죠? 그러면 이 토지대장에 있는 것도 이것도 바꿔놔야 돼? 안 바꿔놔야 돼? 바꿔놓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가 뭐 한다 그러냐면 공무원이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그래요. 이렇게 적법하게 토지의 표시사항이나 소유자가 바뀌어서 이걸 바꿔놓는 것을 지적공부를 뭐 한다? 정리한다. 그래서 정리 후에 이제 절차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공부를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정리하는 이제 방법들을 보는데 아까 요건 우리는 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가 있었죠. 그죠? 근데 요 토지의 표시사항과 소유자는 지적공부에만 있었어요? 등기부에도 있었어요? 등기부에 있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된 표시사항이 바뀌면 등기부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죠. 그죠? 그럼 등기부에 우리 요 바뀌면 전에서 이렇게 대지로 바뀌는 것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등기소에 요거 바꿔달라 아까 등기를 부탁할 수 있었잖아요. 그걸 뭐 한다고 그랬죠? 등기? 촉탁. 아까 우리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아직 안 했잖아. 맞죠? 네, 그런 것도 이제 배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걸 정리하면 소유자가 요 바뀐 사실을 알 때 있고 모를 때 있어요. 자, 얘기는 아까 소관청이 지적공부 등록상 오류 정정을 직권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지. 어떤 때냐면 대표 소주로 아까 안 했는데 면적 환산 같은 걸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면적이 1976년도까지는 평이죠. 지금 제곱미터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게 76년도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공식이 있었잖아요. 121로 나누면 이게 제곱미터 나눴죠. 400 곱해서. 그죠? 근데 이 등록시키는 공무원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와가지고 곱하기 나누기를 제대로 못하네. 우리 아들내미가 지금 곱하기 나누기 하더라고요. 이 가분수 나오고 뭐 그거 이제 10살짜리인데 가분수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힘들어 하더니 지금은 조금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 이제 근데 이 공무원이 잘못해서 곱하기 나누기 잘못해서 면적 환산 같은 걸 잘못하면 직권을 고쳐줘요. 직권을 고쳐놔. 자기들이 잘못 고쳤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그러면 소유자는 고친지 알까 모를까? 몰라. 그럼 고쳤다고 알려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그걸 나중에 이제 소유자에게 지적 정리를 통지한다 이래요. 이렇게 정리 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대장에 아까 소유자 부분이 있었죠. 그죠? 소유자 부분도 소유자 바뀌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여러분 아까 우리 등기된 토지 있었죠. 그죠?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뭐가 먼저 바뀌었어요? 등기부가.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미 등기부 등록된 토지들은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해요. 근데 이거 혹시 기억나나요? 아까 신규 등록 토지. 있죠? 신규 등록 토지 제일 먼저 대장에 소유자 적어놓을 수 있었잖아. 그때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지. 누가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켰죠? 지적? 소관청이. 이거 등기소에서 통지 와서 등록한다고 3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신규 등록은 등장하면 틀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배울 거예요. 이 부분.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 정리하고, 그게 지금 135페이지부터 그 지금 136페이지 보시면 토지 소유자 정리 이렇게 써 있죠. 네? 네, 거기 소유자 정리에서요. 거기 1번하고 2번 잠깐 볼게요. 1번, 2번.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 사항은 우리 등기소에서 등기되어 있는 그 등기부 관련 자료들 있죠. 그죠?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다 등재 나오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소에서 제공한 전산 자료 가지고 정리해. 다만 신규 등록 이렇게 써 있잖아. 에? 신규 등록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부 가지고 정리했어요. 누가 직접 조사해서? 지적 소관청의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맞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배우고, 그 D페이지에 139페이지 보세요. 자, 등기 촉탁이라고 써 있나요? 네, 우리 한번 잠깐 재볼까요? 자, 등기 촉탁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를 지워버리세요. 면적 옆에 경계는 계속 써 있네요. 자, 경계는 촉탁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 등 토지 표지사항을 변경 정리할 때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가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지적 소관청에. 누구한테? 관할 등기소에. 그죠? 그죠? 등기소에 그 표시사항 바꿔달라고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등기 촉탁이다 이런 표현 쓴다고 했잖아요. 이해하죠? 예, 그래서 즉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하면 지적소관청은 지시 없이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는데, 그 등기 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써있죠. 그 촉탁 대상이 많이 나오는데 알 필요 없어요. 제일 밑에 핵심 다짓기 보세요. 핵심 다짓기 있어요? 자, 우리 등기 촉탁하지 않는 거 아까 1번 배웠죠.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응?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등기소에, 구청에서 등기소에 뭐 등기부 있는 거 바꿔달라고 부탁할 수 없죠. 그죠? 등기부가 아직 없는 토지인데. 그런 다음에 요거 하나는 밑에 잠깐 볼게요. 자, 요 얘기는 요 얘기인데 잠깐 줘보세요. 자, 잠깐 볼게요. 지금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토지에 지금 무슨 사항이 바뀌었을 때, 표시사항이 바뀔 때 등기소에 있는 요 표지부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게 등기 촉탁이죠. 그죠? 근데 거꾸로 여러분 소유자가 바뀔 수 있었잖아. 응?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등기부가 먼저 바뀌지. 근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 바뀐지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아까 구청에 바꿔달라고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에 등기 마쳤다고 통지서 보냈죠. 맞죠? 그리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바꿔주겠네. 갑에서 을로 바꿔놓고 등기소에 또 뭐 바꿔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요? 없어? 없어. 등기소에서 와서 지금 바꿔놓는데. 그래서 그 5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지적공부에 어느 부분을 정의했을 때도 소유자 부분, 지금 139쪽에 제일 밑에 핵심 다짓기 찾았어요? 우리 신규 등록 토지도 등기 촉탁하지 않고 소유자 부분을 변경 정리해 놓고도 등기 촉탁하는 게 아니다. 이해를 하겠죠? 예. 지금 무슨 사항이 바뀌었다고 구청에서 등기소에 부탁하는 게 등기 촉탁이잖아요. 표시사항이 바뀌었다고. 무슨 사항이? 표시사항, 등기부에 있는 거 바꿔달라고. 근데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 등기부가 먼저 바뀌다 그랬지. 소유자가 바뀌는 거. 맞죠? 우리가
소유권 바꿔달라고 구청에 갈까요? 등기소에 갈까? 등기소에 가지. 그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등기부가 먼저 바뀌는 거라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등기소에서는 구청에 있는 대장 바꿔다 보냈죠. 그죠? 그럼 소유자 바꿔줄 거 아니야. 자기들 바꿔놓을 거 아니야. 그거 와서 등기소에 무슨 뭐 소유자 바꿔달라고 부탁할 게 있어 없어? 없지. 등기소에서 온 거 지금 자기가 바꿔놓은 건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신규 등록과 마지막에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을 때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 우리 암기사항이 있어요. 거기 20페이지에 보시면 암기사항이 20페이지에 이 부분이죠. 요건데 두 개예요. 소유자 부분을 정리했다든지 신규 등록. 그래서 거기 소신 없는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없는 자? 그렇죠. 소유자 부분 정리, 신규 등록. 요거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예, 요 신규 등록, 등기 촉탁한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한 90%는 그 신규 등록 부분에서 나와요. 아까 신규 등록은 바닷가 매립해서 토지장 만드는 거죠. 그죠? 처음. 아직 그 상태에서는 등기부가 있다, 없다? 그렇지. 없으니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예. 요게 이제 4장의 요 지적공부 정리 부분을 이제 마치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다음 주 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5장인데, 자, 5장은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이제 경계 면적 새로 구하기 위한 그 측량이라고 나오죠. 그죠? 예, 우리 지적 측량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 페이지 아마 144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측량은 요 두 그림 하나 보시면 나머지들은 여러분 나중에 다 그 측량은 할 수 있는데 요 두 그림 여러분 그 우리 그 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요거 5페이지. 요거 5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이 있어요? 아까 우리 등록사항에 오류 정정 있었죠. 그죠? 토지양에 잘못 적용 고치는 부분이 그 표시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뒷페이지 보세요. 아까 우리 축척 변경 있었잖아요. 청산가리. 있죠? 예, 아까 우리 청산가리 암기한 거 있었잖아요. 예, 그 부분이 나오고요. 요 지금 테마 해가지고 6페이지에 그 지적 측량 절차 이렇게 써 있어요. 요 그림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 절차 있어요. 있죠, 그림? 맞죠? 예, 요 두 그림만 알으면 측량을 맞춰요. 요 두 그림만 이해하면. 그 이제 다음 주에는 요 두 그림 1시간 정도 해서 이제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적법을 마치는 거거든요. 이걸 1년 내내 조금씩 살을 더 붙여가면서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에 이제 지적법 마치면 뭐 하러 갈까요? 등기법으로 가겠지. 자, 우리 등기법은 요 27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강의 노트 27페이지. 등기법 있죠? 여기 지금 27페이지하고 28페이지가 체계를 잡아주는 거예요. 등기법이 전체를 체계를 지금 잡아주는 거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풀러 가죠? 문제 풀러 가요. 그래서 29페이지와 30페이지가 등기법의 문제 포인트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등기법을 전부 헤매거든요. 우리 30만 명이 보면 30만 명 다 헤매버려요. 이걸 몰라가지고. 이걸 몰라서 지금 헤매버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걸 못 가르쳐줘요, 지금. 이걸 가지고 헤매버리는 거예요. 그 등기법 다 손들어요. 지금 손들고 옵니다, 손들고 옵니다. 포기하고 옵니다, 포기하고 옵니다. 집에 가서도 포기하고 학원 와서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왜 이걸 몰라서? 지금 우리 민법 배우죠? 그죠? 민법에 소유권 나와요, 안 나와요? 전세권, 저당권 나오죠? 등기법도 맨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공부하거든. 근데 민법 나오는 문제하고 등기법 문제가 같을까, 다를까? 완전 달라. 절차가 다르니까 민법은 실체법이고 우리는 절차법이니까. 그 등기는 절차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 절차의 그 문제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나오는 부분이. 여기서는 등기법은 다 나오는 거야. 요거를 정리해 주는 게 지금 몇 페이지야? 페이지는 없나? 31페이지부터.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31페이지에 등기의 종류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네, 등기의 종류가 우리 등기법에서 나오는 등기의 종류가
실제 등기 종류는 100몇 가지예요. 우리가 등기소에서 해주는 게. 근데 우리 시험은 지금 1번에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돼 있죠? 보조 등기 가지고 여러분 35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마지막 등기 절차가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렇게 31가지 종류가 나와요. 등기법에. 우리는 등기소에 뭐 하러 간다고요? 등기하러 가요. 그래서 등기 종류들이 있다니까. 내가 여러분 집 져놓고요. 8구에서 처음 하는 등기를 보조 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그래, 보조 등기하러 가려면 등기소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여러분 집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매매로. 그럼 내가 어디에 가야 돼? 등기소에. 그걸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그래.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여러분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 해줘야 안 해줘요? 그럼 저당권이라고 있거든요.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 놓아야 돼. 그걸 저당권 등기라고 그래. 그래서 등기 종류가 한 31가지 나온다니까. 그러고 나서 그 8가지 지문 내용을 나와요. 이거를 하면, 그래서 지금 한 2장짜리 있죠, 그죠? 요 2장짜리. 우리 지금 이 책은요, 지금 등기법만 한 300페이지야. 근데 지금 등기법이 어떻게 시험이 나오냐면, 어려우냐면요. 1번 문제, 다음은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1번 지문은 150페이지에 있는 게 1번 지문. 2번은 180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3번은 250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그럼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근데, 이거는 지금 2장 반이야. 2장이야, 2장. 이건 알 수 있겠지? 하다 보면, 요 부분을. 지금 무슨 알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보물이에요, 요 부분이. 요게.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등기법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제가 이제 등기법도 이렇게 좀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해가지고 다 할 거예요. 지금 벌써 그림이죠, 그죠? 혹시 확실히 그림 그리는 게 낫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고, 그래서 지적법이, 아까 지적법은 지금 땅에 대한 4가지 배운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2장에서는 지번이 어떻게 결정되고, 지목이 어떻게 결정되고, 경계, 면적이 어떻게 결정돼 배웠고, 그 3장에서는 요 정보가 필요하니까 요 정보를 담아두는 장부를 우리가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 토지 대장 뭐 지적도, 경계점 잡힌 득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지난주에 배운 거고. 맞죠? 자,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배운 것은 그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바뀔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 우리가 토지에 뭐라고 했죠? 토지 이동. 그 오늘 거의 토지 이동에 대해서 배운 거잖아. 신규 등록 토지 어떤 거고, 분할시킬 수 있는 토지고, 합병을 시킬 수 있는 토지 어떤 것들 이런 거, 그죠? 그거 배운 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이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측량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뭐에 대해서? 측량. 그러면 지적법이 맞히는 거죠. 지적법이. 요거 1년 내내 가서 할 테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 빠져버리면 내가 다음 주에 빠졌다. 그러면 이 다음 주에 했던 강의, 첫 시간 강의, 등기법. 그걸 꼭 들어야 돼요. 그걸 못 들으면 등기법 완전히 헤매버려요. 그래서 그 등기법 다음 주에 할 거를 여러 번 들으세요. 한 시간도 안 되니까 한 40분 정도 잡아서 할 거거든요. 책에 잡는 거. 그거 해버리면 등기법은 아주 쉽게 들어올 거예요. 그걸 못하면 완전 헤매버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는데, 꼭 마스크만 착용하세요. 그죠? 예, 마스크 이게, 무슨 예방 효과, 우리 백신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 쓰시면 돼요. 오늘 지금 마스크 써서 해도 괜찮죠? 예, 가서 해서 여러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시면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 자, 한마디만 외치고 마칠게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1, 2차 동시에 하는 사람들은 뭘 공부해야 된다? 민법 꼭 하시고요. 민법을 해야 여러분 웃은 게 아니에요. 민법을 해야 나중에 동차를 할 수 있어요. 5, 6월 달 가보면 나중에 민법을 지금 매일 안 해놓으면 5, 6월 달 하다 보면 2차는 못 하게 돼요. 1차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민법. 근데 지금 해놓으면 2차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제가 꼭 지켰어요. 내가 최소한 5일은 민법 하겠다. 5일은 7일 중에서. 그리고 오늘 또 가서 지적법 보기 전에 민법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시법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자, 한마디 외치고 마칠게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